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김재현입니다. 오늘 저는 머신러닝 기술 중 하나인 강화학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발표는 먼저 강화학습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딥러닝을 강화학습과 접목해 처음 발표한 논문 Playing Atari with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강화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시를 통해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을 적용하는 향후 연구에 관한 소개와 결론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강화학습과 관련된 개념은 수십 년 동안 있어 왔는데 이는 예를 들어 시행착오 방법이나 최적의 제어 및 솔루션을 찾기 위한 학습 등과 같은 형태의 문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과 결합된 강화학습이 소개된 이후에서야 많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해당 발전이 우리가 강화학습의 예시로 잘 알고 있는 알파고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화학습의 프레임워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강화학습은 크게 에이전트와 환경으로 구성되며 이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할 때 환경에서 얻은 새로운 상태와 보상을 통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부터 배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액션을 취할 때 우리는 보상과 새로운 상태를 얻게 되며 그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 다음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강화학습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 Playing Atari with Deep Reinforcement Learning 논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논문은 2016년에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 팀이 2013년에 발표한 것으로 본 논문은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결합하여 제시된 첫 번째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타리 게임에 적용한 이 연구는 강화학습을 통해 최대한 많은 게임들을 배울 수 있는 단일 신경망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앞서 소개한 강화학습의 구조를 통해 이 논문에서 적용한 아타리 게임 관점에서 본다면 아타리 이뮬레이터가 이 환경인 environment고 에이전트는 일련의 액션과 관찰 및 보상을 통해 이 환경과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스텝에서 에이전트는 가능한 액션 중에 하나인 액션 A를 선택하고 그 액션은 에뮬레이터로 전달이 되고 내부 상태와 게임 점수를 갱신하게 됩니다. 해당 게임들은 아타리 게임의 예시로 대체적으로 간단한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브레이크아웃 게임의 경우 보드가 화면 하단을 따라 이동하며 화면 상단의 블록을 파괴하도록 공을 이렇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목적은 위에 있는 모든 블록을 제거하고 해당 레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좌우로 움직이고 공을 다시 돌려보내고 이 공이 보드를 통과하지 않고 모든 블록을 제거하도록 이 보드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게임들을 학습하여 최대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 강화학습에 적용된 몇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는 오직 현재 화면의 이미지만을 관찰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련의 액션과 관찰을 고려하고 이러한 시퀀스에 기반하여 게임 전략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퀀스가 별개의 상태로 고려되는 마르코프 의사결정 프로세스로 이를 강화학습에 적용하게 됩니다. 에이전트의 목표는 미래의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액션을 선택하여 이뮬레이터와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상이 타임스텝마다 감마의 인수로 감쇄한다고 가정하며 감쇄된 보상을 얻게 됩니다. 또한 학습을 위해서 옵티멀 액션 밸류 함수인 Q스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S의 시퀀스를 본 후 액션 A를 선택하였을 때 그 어떤 전략을 따르더라도 얻을 수 있는 최대 기대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옵티멀 액션 밸류 함수는 벨먼 이퀘이션이라고 알려진 식에 기초하게 됩니다. 이는 최적의 전략이 보상 더하기 Q스타의 감마를 곱한 값을 최대화하는 액션 A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Q스타를 계산하는 자세한 과정은 뒤에서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해당 벨먼 방정식을 통해 주어진 네트워크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이 액션 밸류 펑션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로 선형함수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Q 네트워크인 인공신경망을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손실함수를 구하고 이를 최소화하도록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함수와 같이 손실함수와 그 그레디언트가 있는데 이 그레디언트를 통해 직접 기대치를 계산하기보다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여 손실함수를 최적화함으로써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신경망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개된 방법들을 적용해서 본 논문에서는 주어진 아타리 게임을 학습하는 에이전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논문 결과는 제한된 방법이 7개의 게임 모두에서 다른 학습 방법, 예를 들어 세라나 컨틴전시와 같은 방법들을 모두 능가하는 것을 보여주며 그중 3개의 게임에서는 인간보다 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게임에서는 네트워크가 장기간에 걸쳐 확장되는 전략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이 강화학습의 학습 과정인 Q러닝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과 액션을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학습하는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와는 다르게 Q러닝은 해당 상태를 나타내는 어떠한 값을 학습하고 그것에 대한 특정 액션을 취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논문에 나온 것처럼 딥큐러닝을 통해서 아타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를 훈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강화학습 문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제 중 하나인 프로즌 레이크 문제를 적용해서 이 Q러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4x4 그리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걸어다닐 수 있는 블록과 걸어다닐 수 없는, 따라서 물에 빠지게 되는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액션을 취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상태와 보상을 얻게 되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강화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우선 환경과 에이전트, 액션 그리고 보상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은 environment는 4x4 그리드 블록이고 그것은 시작 블록, 골 블록, 안전한 블록, 그리고 물에 빠지게 되는 위험한 블록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가능한 액션은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총 4개 이동하는 방법이고 보상의 경우 골 블록에 도달했을 경우 1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블록에 도달하는 경우는 모두 보상이 0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성해야 하며 에이전트가 구멍으로 빠지지 않고 처음 스타트 그리드에서 골 그리드까지 안전하게 탐색하는 방법을 합숙하도록 하겠습니다. Q러닝은 앞서 논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액션 밸류 펑션인 Q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려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Q값은 액션 밸류 펑션을 통해 얻은 그 값 자체를 의미하며 이 Q값이 클수록 해당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Q러닝은 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능한 상태를 행으로, 그리고 그 각 상태에서 가능한 액션을 열로 나타낸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금 다루게 될 프로즌 레이크 게임을 예시로 들면 각 블록당 한 개씩 총 16개의 상태가 있으며 4개의 가능한 액션으로 이루어져 총 16 곱하기 4의 Q값 테이블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Q 테이블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벨먼 방정식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주어진 액션에 대해 기대되는 장기 보상을 다음 상태에서 취한 최상의 액션에 대한 기대 보상과 결합한 것이고 현재 액션의 즉각적인 보상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다음 액션을 선택하기 위해 테이블을 재사용하면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 Q러닝에는 2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 표를 실제 Q테이블을 이용하는 Q테이블 방법과
오른쪽 그림처럼 Q테이블이 아닌 중간에 그 신경망을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로 사용하는 Q네트워크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각각 프로즌 레이크 게임에 적용해서 Q러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Q테이블을 통해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의 환경은 4x4 그리드인데 이것은 오픈짐 AI 라이브러리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액션을 취하게 되고 이 액션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상태와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며 골에 도달하게 되면 1의 보상을 얻게 됩니다. 이 학습은 다음 세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이 그리디 정책을 이용해서 액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그리디 정책이란 대부분의 경우 에이전트는 예상되는 최대값에 부합하는 액션을 선택하지만 가끔씩은 이 2의 확률로 랜덤하게 액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션을 선택한 다음 그 해당 액션을 취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상태와 보상을 얻게 되며 마지막으로는 이를 벨먼 방정식의 값들을 적용해서 이전의 Q테이블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프로즌 레이크 게임을 예로 들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보시다시피 스테이트 8인 상태에서 다음 액션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2일 때 9의 새로운 상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이 골 그리드에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은 0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벨먼 방정식을 적용해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상은 0이고 다음 상태인 9에서의 최대 Q값은 액션 1일 때의 값인 0.9025입니다. 따라서 상태가 8이고 액션이 2일 때의 Q값을 업데이트하게 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보상의 감마 상수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코딩을 통해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 앞에서 설명한 순서대로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액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액션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그리드 폴리시를 이용해서 액션을 취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그 액션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상태와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값들을 바탕으로 벨먼 방정식에 적용해서 이전의 Q테이블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반복해서 진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가 완료된 Q테이블을 얻을 수 있으며 해당 테이블을 이용하거나 학습 중에서 선택하는 액션들을 계속 저장하면 오른쪽과 같이 골에 도달하는 몇 가지의 루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루트들 중 왼쪽에 있는 것은 6번의 스텝으로 스타트 그리드에서 골 그리드까지 가는 방법이고 오른쪽에 있는 루트는 총 7번의 스텝을 통해서 골 그리드에 도달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학습을 진행할수록 각 에피소드의 단계가 감소하고 그리고 그 에피소드가 증가할수록 성공적으로 끝난 에피소드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Q네트워크를 프로즌 레이크 문제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그리고 액션과 보상은 앞서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짐 메이크를 통해 얻을 수 있고 액션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상태와 보상을 얻게 됩니다. 다만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인공신경망으로 이루어진 에이전트여서 이를 이제 로스 함수를 이용해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네트워크의 업데이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상태의 Q값만을 고려하기 위해서 원핫 인코딩을 통해 인풋 값을 설정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그 현재 상태의 Q값만 고려하게 되고 다음으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그리디 정책을 적용해서 액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해당 액션을 취해서 새로운 상태와 보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Q테이블과는 다르게 Q네트워크에서는 손실함수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타겟 Q를 벨먼 방정식을 통해 얻고 다른 인공신경망과 같이 백프로파게이션과 로스 함수를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상태가 골 바로 옆에 있는 그리드인 스테이트 14일 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액션 2를 취하게 되면 새로운 상태인 15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15는 골 그리드를 의미하고 골에 도달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 1을 얻게 됩니다. 왼쪽 표는 앞서 설명드렸던 Q테이블과 비슷하지만 현재는 에이전트가 인공신경망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의 값들은 가중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 먼저 현재 상태인 14에 대한 Q값을 얻고 다음 상태인 15에 대한 정보를 벨먼 방정식에 적용해서 타겟 Q값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얻게 된 current Q와 그 타겟 Q를 다음과 같은 로스 함수에 적용해서 오차를 구하고 이 오차에 기반해서 왼쪽 표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과정을 통해 업데이트가 된 가중치를 얻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1의 보상을 얻는, 즉 골에 도달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는 가중치로 이루어진 에이전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코딩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이전트가 인공신경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에이전트를 정의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차를 계산하고 에이전트를 어떻게 업데이트 할 것인지 그 방법도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이 코드에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로스 함수를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설명했듯이 원핫 인코딩을 이용해서 현재 상태만 고려하도록 하고 액션을 결정하고 그 액션을 취함으로써 얻은 새로운 상태와 보상에 기반하여 타겟 Q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얻게 된 current Q와 그 타겟 Q를 이용하고 백프로파게이션과 로스 펑션을 통해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화학습에 적용되는 Q러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Q 네트워크에서 몇 가지가 개선이 되어서 앞서 언급한 논문에서 아타리 게임을 학습하는데 적용된 것과 같은 딥Q 네트워크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일 계층의 네트워크가 다계층 합성곱 네트워크로 확장이 되었으며 네트워크가 자신의 경험에 저장된 기억을 이용해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경험 리플레이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2의 타겟 네트워크를 통해 타겟 Q값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개선 사항들을 반영해서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 게임에 대해 좋은 성적을 보이는 강화학습 모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기 전에 토목 분야에서의 강화학습 적용 가능성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망 설계에 강화학습을 적용해서 최적 설계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시를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 각각의 스테이트 상태는 상수도 관망의 각 노드이고 그 액션을 통해서 각 노드에서 어떤 노드를 연결할 것인지 그 파이프의 방향과 파이프의 직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가능한 방향과 그 직경 내에서 액션을 취하게 되며 수리학적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툴을 environment 환경으로 적용해서 학습 과정에서의 그 솔루션인 관망의 수리학적 능력 또는 그 상태를 보상으로 얻어서 이를 반영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에이전트는 최적의 설계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토목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에 강화학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요약하자면 강화학습을 널리 알린 딥러닝을 결합한 첫 논문을 앞에서 소개를 하였고요. 해당 논문에서 언급한 Q러닝을 예시 문제인 플로즌 레이크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강화학습은 상수도 관망의 최적 설계와 같은 토목 분야의 여러 연구에 널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강화학습에 대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에 관해 질문이 있으신 경우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